이번 주 시사 이슈들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1년에 사실상 첫 주잖아요. 네. 첫 출근. 첫날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많네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한다는 소식. 네. 뭐 가장 답답해하시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일단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2주간 지속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겨울 스포츠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음. 이 같은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스키장, 눈썰매장 이런 그렇습니다. 거. 예.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9인 이하 규모로 이것도 역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아무래도 예. 이제 방학 기간을 고려하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적인 모임은요 계속 금지가 됩니다. 원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니까요. 음. 동호회, 실외 스포츠 다 적용이 되니까 음흠.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 말고도 올 한 해 달라지는 것들 굵직한 것만 좀 정리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부세 최고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가 돼가지고요.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이 되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정 중에 또 어디 주목해 봐야 되나요?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그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지난달 하순에 평양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언제 열릴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언론들은 오늘 열릴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회라는 게 굉장히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잖아요. 한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해 주시고요. 영국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전국 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 회분이 이미 운송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며칠 안에 전국 수백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끝장 토론을 여야가 이 화요일에 이제 벌인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저 얼마 됐죠? 한 20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고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이 그렇더라고요. 되다시피 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일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또 화요일에 일정? 화요일에는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주 있지 않습니까? 네.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카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톡으로요?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성범죄자 누구 살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9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예. 카카오톡하고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동사무소 저 주민센터에다가 신고 안 해도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서비스네요. 네. 또 있습니까? 화요일에 일정이 좀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 첫 기일이 내일인데요. 윤 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직무배제 조치를 중지했잖아요. 네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렇죠. 내일 첫 신문이 열립니다. 네, 또 있습니까?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를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까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만원 씨 등이 북한군 개입설 주장했던 거 네. 이것도 계속 법원에 판결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형사처벌은 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그런 거군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도 그렇습니다. 처벌받게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에 잠깐 하나만 보고 갈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열리는 조 바이든 당선 확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 당선 확정에 반대 시위를 해달라. 참여해달라고 예. 현직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지지 단체들이 워싱턴 DC에서요 수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거든요. 예.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현직 대통령이
이걸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참 특이합니다. 네. 어떤 것도 볼까요? 목요일에 간단한 일정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네. 목요일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또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이현 변호사가 야당 측의 추천위원회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네. 이 신문 기일이 목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요. 금요일로 한번 가볼까요? 금요일 뭐 있어요?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이게 한 7년 넘게 지금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가지고요.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쓰비시 노동자 그런 배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소송에 우리 법원이 결론을 내는 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기억을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